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 우연히 새로 하게 된 예능 프로그램 정산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본 내용은 어떤 한 게스트분이 나와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과 그 연예인들 패널들이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게스트 고민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공덕에 협소한 14평 아파트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서울권을 나가서 너 좀 큰 신혼집을 마련을 하느냐, 이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지금은 현재 그 14평 아파트에서 공덕에서 살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고, 이제 뭐 관련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공덕의 14평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분도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울에서 협소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신 거죠. 전문가들이 설득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거였어요. 서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게스트를 설득을 해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가치도 서울 불패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설득해 나가서 결국에는 공덕에 협소한 14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안입소 채널에서도 가끔씩 이런 댓글이 보여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경기도권 나가서 넓은 아파트에 살겠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굳이 이 서울 생활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 서울 인프라 하는데 그 인프라가 뭐길래 오늘은 이렇게 구겨져서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선택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프라라고 하면은 교통, 문화, 예술, 의료, 치안, 일자리, 교육,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를 그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사람 성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낚시할 때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느껴요. 신체적으로는 기관지가 또 약해요. 그리고 직업 역시 도심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이 자신한테 맞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최고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은 강가 어디나 바다 낚시하기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곳, 그런 곳이 자기만의 최고의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서울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에요. 직장.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일자리도 많아서 기회도 많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달리 보는 관점은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을 보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서울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임을 나가고 했었는데 거기서 파티 플래너는 되게 생소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파티 플래너 하는 친구, 건축물 전문 사진 작가, 그리고 여행 작가, 그다음에 뭐 커피 원두 감별사, 이런 상당히 특이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단기간에 견문이 확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감정을 더 느끼고 싶다, 그래서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가 항공이 이제 막 하나 둘씩 취향할 때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일본에서 일하는 경험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여기서 가끔씩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정말 특별하고 큰 기회라고, 그래서 그 관계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멘탈적으로 나가서 금전적이라든지 아예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상처를 받고 다시 이제 지방으로 가는 친구들도 보곤 했었죠. 다양한 직업이 있고 기회가 많은 곳이다, 직업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견문이 단시간에 넓어진다. 그 다음은 교통이에요. 교통. 서울이 교통 좋은 거야 뭐 다 아시는 거죠. 어디 가든 버스와 지하철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구석구석 어디든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 또 되는 경우 별로 없고, 제 고향은 이제 동두천인데, 동두천은 지금 현재 지하철 배차 시간이 30분이거든요. 이제 서울이나 의정부 올라가는 지하철을 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내의 고향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다면 뭐 거의 이동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뭐 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차 없이 다녀봤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대중교통으로 구석구석 다닌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SUV 차량을 타고 다녔었는데 서울에 와서는 제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이제 처분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죠. 교통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은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의 문화를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가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을 이제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은 거의 뭐 처참한 수준이에요. 장점으로 이제 직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이제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이 창의적인 무언가가 자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자녀가 이런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나 뭐 설치 미술가가 되고 싶다거나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어디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저는 뭐 지방에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학원이나 뭐 사교육 이런 거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거나 하고 있을 때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자신이나 자녀의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창의적인 번뜩임, 좋은 아이디어, 뭐 영감, 뭐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인프라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게임 오타쿠였는데 게임 문화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려면 용산을 가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용산을. 그래서 저는 좀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교복 입은 채로 기차 타고 용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사고 구경하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엄마한테 서울 살자고 맨날 조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래요. 그때 네가 한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근데 저는 그냥 단지 용산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바로 막 용산 달려가가지고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구경하고, 당시에는 용산이 진짜 별천지였어요. 안타까운 게 용팔이만 없었으면은 저는 용산이 일본의 아키하바라처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담이지만 제가 용팔이한테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플스를 한 60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이 나왔을 때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년 더 됐는데 용팔이한테 당한 거죠. 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골 촌놈이. 이런 게임 전반적인 문화를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곳이 많이 없어요.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장소에서 한 번에 보면 좋은데 그런 거를 이제 게임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용팔이만 없었다는 게임 개발자로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인데,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장점이 맛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제 서울 살면서 맛집이라는 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냥 높은 인싸력을 요구하는 서울인들을 위한 맛집이라는 유행을 만들고 그것을 소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런 이제 맛집 공장 시스템이 그냥 서울에 그런 시스템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맛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짜 맛집들은 그 재료의 본맛을 그대로 살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음식들은 어쩌면 그 하이엔드 영역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장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정말 다양한 음식점이 있고 재밌는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많다는 뭐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교육이에요. 교육. 결혼 초창기에는 이제 자금이 많이 안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40, 50대 중후반에 가면서 이제 자녀들도 크고 운이 좋아서 이제 자금을 좀 이렇게 마련한 사람들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신경을 쓰게 되면은 보이는 곳이 이제 서울이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이제 강남이 되는 거죠. 좋은 대학도 다 서울에 있고, 최근 상위 대학들 신입생들 보면은 대부분 출신이 서울 출신이라고요. 특히 최상위권은 강남권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런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유명 강사들도 대부분이 서울에 많이 있고, 서울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비용은 들지만 그 사교육 시장을 받쳐주는 게 또 서울의 경제력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가까운 곳에 사교육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은 서울은 이제 부동산 투자로서의 가치인데, 이제 주거도 할 수 있고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서울에 있거든요.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100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900만대예요.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냐? 이게 인구수로 따지면 안 되고 가구수로 따지면 최근에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집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투자 겸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서울을 또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또 주변의 인프라를 또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신혼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경기권으로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원룸에서 끝까지 버텼죠. 발끝이라도 그리 밀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협소주택이라는, 일본에서 살 때 지나다니면서 보던 그 협소주택을 지어서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안엽소 채널 댓글에 굳이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냐, 그냥 경기권에 가서 넓은 곳에 살고 말지.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자신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환경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권이 좋으신 분들은 맞아요, 경기권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서울에서 사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맞기 때문에 서울을 선택해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프라가 도대체 뭐길래 협소한 아파트를 선택한, 그런 방송도 보면서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곳이라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삶의 질이 높은 곳에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